테슬라 소식입니다. 삼성 SK 중 한 곳에 HBM4 주문한다. 최대 관건은 테슬라가 차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의 새로운 핵심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6세대 HBM 제품인 HBM4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양사의 HBM 공급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한 곳을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업체라는 특성상 안전이 중요한 만큼 양사의 HBM4 패키징 성능과 안정성이 수주 성패를 가를 수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테슬라로부터 6세대 HBM인 HBM4 공급 요청을 받고 이를 위한 시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객사 공급을 위한 HBM4를 내년부터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HBM4는 전작 HBM3에 비해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등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더 유리하다. 테슬라는 공급받은 HBM4를 자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도조에 활용할 전망이다. 기존 도조 모델에는 3세대 HBM2가 들어갔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HBM4를 대규모 공급받아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차원이다. 테슬라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고객사로 뜨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차량 시장은 내년 209조 원에서 2035년 1347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를 필두로 HBM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테슬라가 두 업체 중 한 곳만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HBM4의 자체 패키징 기술이 공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테슬라는 특히 양사 경쟁을 부추겨 양사가 HBM4 적층에 적극 활용할 자체 패키징 기술을 끌어올리고 HBM 성능과 전력 효율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HBM3를 엔비디아에 대량 납품한 경험이 있어 삼성보다 성능, 수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역전을 위한 기회인 만큼 사활을 걸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중 앱스토어 생태계 700조 규모, 4년 새 2배. 애플이 중국에서 앱스토어 생태계 규모가 2019년에 2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중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제 경대학과 함께 내놓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019년 이래 중국 앱스토어에서 개발자 영업액과 판매액이 2019년 1조 6,500억 위안에서 2023년 3조 7,600억 위안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영업액은 다운로드 지불 금액과 인앱 결제 금액을 의미한다.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진 정기 구독 비용도 포함된다. 판매액은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한 총 금액이다. 애플은 이 영업액과 판매액에서 95% 이상이 애플의 수수료 없이 각 개발자와 기업으로 돌아갔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중국의 앱 시장에서 인앱 광고 매출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인앱 광고 매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국 애플 앱스토어의 실제 수수료율이 대형 개발사가 내는 최대 30%의 수수료율보다 낮다. 애플은 앱스토어 생태계의 성장이 단연간의 중국 앱스토어 및 현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앱스토어 생태계 시스템에 자원을 투입해 중국 개발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애플의 팀 쿡 CEO는 소셜미디어에서 애플은 중국 개발자 커뮤니티를 존경하고 감탄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중국의 경제 성장과 기회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개발자들이 만든 앱의 중국 이외 해외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개발자들이 만든 앱의 매출 중 35%가 중국 이외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는 2018년의 28%보다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함께 인공지능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9일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기능을 공개했다. MS는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연례 최대 플래그십 컨퍼런스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AI 기반 작업 도우미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신규 AI 에이전트와 기능, 자율 에이전트 등을 대거 선보였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코파일럿은 AI를 위한 우위로 앞으로 모든 직원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코파일럿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대 이전 PC 운영체제 윈도우를 앞세워 일상의 업무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MS가 이제 AI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며 업무 방식의 또 다른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MS는 이날 화상회의 중 이용자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9개 언어로 통역해주는 통역 에이전트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특정 사이트나 파일, 폴더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주는 쉐어포인트 에이전트, 직원들이 휴가 신청을 하고 급여 및 복지 정보를 대신 확인해주는 직원 셀프 서비스 에이전트도 소개됐다. MS는 지난달 발표했던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도 이날부터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MS의 AI 모델 코파일럿을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MS의 AI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할 수 있고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다양한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다. 다양한 에이전트가 들어있는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상황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도 있다. 나델라 CEO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에이전트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신비롭게 여기지만 우리의 비전은 일 워드 문서를 만드는 것만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미 정부, 법원의 크롬 강제 매각 요청 방침.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정부가 연방법원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번 강제 매각 요청은 지난 8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의 아민 메타 판사가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을 독점해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3명의 법무부 소식통은 당국이 주정부와 요청 제출 마감 시한인 21일까지 무엇을 요청할지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구글 크롬 강제 매각은 과거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분할 명령 이후 가장 큰 기술 반독점 조처가 될 것이라고 NYT는 논평했다. 애플, 아마존, 메타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이 직면한 다른 반독점 사건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 세계 점유율이 90%가 넘는 무료 웹브라우저 크롬은 구글 생태계의 일부이자 구글 검색 엔진 기술이 들어간 서비스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30억 명 이상인 크롬의 가치는 최소 15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구글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검색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해결책을 제출할 예정이다. 리앤 머를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번 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안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맞섰다. 규제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거대 IT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해왔다.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경쟁을 교란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는가 하면 애플은 소비자를 인앱 결제 등에 묶어두었다며 고소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과 메타를 반경쟁적 행위 및 경쟁사 압박 혐의로 별도 고소했다.